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둘의 박규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2026년 4월 30일에 선고된 2025-21만 9757-21만 9758 사건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 재산정 및 근로시간 보장약정의 강력한 구속력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자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포괄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매월 고정 연장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해당 월에 명시된 연장 근로시간을 미달하여 근무할 경우 고정 연장 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판단에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진 요약입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기존의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과거 미지급되었던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차액 청구 소송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추가 정산 시에는 노사가 약정한 보장시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만을 인정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노사가 일정 시간을 연장 및 야간 근로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일한 시간이 그에 미달하더라도 미지급 수당 산정의 기준은 무조건 합의된 보장시간이 되어야 함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실무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고정 OT 및 포괄임금제 운영 시 회사가 사후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내세워 정산액을 줄이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원천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보장약정은 최소 지급액의 하한선으로 작용하므로 앞으로는 더욱 정밀한 임금 설계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팩트체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1일 2교대제 근무를 하는 버스 운전기사들이며 피고는 운수회사인 비주식회사입니다. 이 사건 노사 합의의 핵심은 바로 근로시간 간주, 즉 보장약정이었습니다. 주간 근무일인 주 5일은 기본 8시간에 연장 1시간을 보장했고 격주로 있는 연장 근무일에는 연장 5시간을 보장했습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오전조는 2시간, 오후조는 3시간을 보장했죠. 실제 운영 방식에서는 월 단위 상계 약정이 있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거나 초과해도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회사는 실제 시간이 보장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약정된 보장시간만큼의 수당, 즉 기본시급의 150%를 꼬박꼬박 지급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갈등의 촉발, 즉 모순의 발생 과정입니다. 첫 번째 촉발점은 특정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외되었으나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통상시급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높아진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과거 지급받은 연장 및 야간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회사는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기존 시급일 때는 약정된 보장시간대로 줬지만 높아진 통상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서 줘야 한다면 우리가 보장했던 시간이 아니라 당신들이 실제로 일한 시간만 따져서 계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된 보장시간이 5시간인데 실제 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이 빈 공간, 즉 이 시간의 가치는 얼마인가 하는 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미지급 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 이 미달된 시간에도 높아진 통상임금을 곱해줄 것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으니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근로자의 주장은 보장하기로 합의했으니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판결의 대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미지급 수당을 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한다면 실제 일한 시간을 토대로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사용자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합의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보장약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자는 실제 시간이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툴 수 없으며 추가 수당을 재산정할 때도 당초 약정한 보장시간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승소, 즉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논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간주 합의의 특수성을 인정했습니다. 버스 운수업의 근무 형태나 환경 특성을 감안해
노사가 실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시간을 간주하기로 한 명시적 합의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존중했습니다. 둘째, 모순행위 금지, 즉 금반원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평소 임금을 줄 때는 합의를 근거로 상계 처리하며 운영해놓고 추가 수당 정산 시에만 갑자기 실제 시간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산정 기준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통상 임금이 변동되어 과거의 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역시 기존 노사가 약정했던 보장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제기했던 기타 상고 이유는 모두 기각되며 전면 배척되었습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부정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이 정당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청구가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유수당 차액 지급 의무 부정 주장은 대법원이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주유수당 차액 지급 의무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시급 산정 방식 오류 주장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주유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시급을 산출한 원심의 계산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례가 기업 인사 및 노무 실무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포괄임금 약정의 양면성입니다. 고정 OT는 평상시 행정비용을 줄여주지만 임금 분쟁 시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최소 보장액의 하한선으로 돌변하며 사후에 실제 일한 시간이 적다는 방어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둘째, 통상임금 리스크의 승수 효과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입되면 이 높아진 단가가 삭감할 수 없는 고정 OT 보장 시간과 곱해지면서 체불임금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셋째, 정밀한 근로시간 사전 설계의 중요성입니다. 여유있게 설정해둔 간주시간이 거대한 재무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노사합의 시 실제 근무 패턴에 대한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정밀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사가 약정한 보장 근로시간은 임금 분쟁 시 회사가 임의로 낮출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점입니다. 따라서 HR 실무자분들께서는 다음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우리 회사의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고정 연장 및 야간 수당 약정에 명시된 간주시간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향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정기 상여금이나 수당이 존재하는지, 마지막으로 통상임금 단가 상승 시 현재의 고정 OT 보장 시간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재무 파급력, 즉 과거 3년치 차액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